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보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유를 가득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장애물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사망하고 경유 4,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다음 주 상생발전 협의회를 앞두고 시도지사가 전격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오늘 일부 목포시 의원의 독감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해 목포시 보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보건소 관계자 한 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목포시 보건소는 예방접종 사실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목포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목포시 직원입니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가 목포시 의회를 직접 찾아가 일부 의원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본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접종 대상과 의약품 관리 규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사의 지시 없이 의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보건소 측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접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수사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예의진표와 그리고 예방접종자의 전산 인원 수 그리고 백신의 양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조사하면 나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다음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아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경유를 싣고 가던 24톤 탱크로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경유가 도로에 쏟아져 교통체증도 빚어졌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경유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도로 한가운데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탱크로리에서는 경유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군청 관계자들이 출동해 흡착호와 고무대야를 이용한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6시 45분쯤 55살 박모 씨가 몰던 24톤 탱크로리가 가로수와 충돌한 뒤 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고 탱크로리에 담겨있던 경유 4,000리터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가다가 2차로상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편도로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전동되면서 가로수를 충격, 그래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목격자들은 부분길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로 제설 작업에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제설 작업에 사용됐던 염화칼슘으로 도로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천일염을 제설 작업에 활용하면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제설 자재를 구입하면 전통소금의 유통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을 겨울철 도로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폭설과 상습 결빙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시 승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국회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다음 달에는 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무안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고 남학과 오령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형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안시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의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갈등 해결을 위해 자주 만나서 논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현안 1번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와 전남의 온도차는 큽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방부를 찾아가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빨리 선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사정은 다릅니다.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광주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총선 출마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시도지사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서운한 것이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지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주 만나서 현안을 소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주 논의해 해결 방법을 찾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셨고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많은 말씀 나누시도록 하셨고 또한 상생발전 협의회의 안건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25일에 열리고 24개 협력 과제를 논의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지난해 8월 첫 개최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이 행정고시 출신의 국회의원 등 교감이 많은 양 시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면서 굵직한 갈등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위원과 각 지역의 싱크탱크인 연구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전남과 경북이 공동으로 제안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과 근거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서 내년에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려 청자의 고장인 강진궁과 당나라의 청자 요지였던 중국 츠시시가 도자 기술 연구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학술 교류 협정을 통해 소장 도자 유물의 상호 대여와 전시 그리고 학술 대회를 포함한 문화 교류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완도산 수산물의 동남아 수출팔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완도 지역 6개 수산물 업체는 베트남 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과 업무 협약 4건을 체결했습니다. 해남군이 다음 달 말까지 청렴과 혁신을 주제로 한 군민 공모 제안을 추진합니다. 공모 분야는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과 청렴 홍보 등이고 내년 1월 심사를 통해 선정해 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화재로부터 어르신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층 이상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피난 미끄럼대를 설치했습니다. 영암군은 노인 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피난 미끄럼대 설치를 통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피난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가 3분기에도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한 가운데 10명 중 7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분기 전남 지역의 인구는 3,49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20대가 72%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영암군과 순천시가 450여 명이 순 유입됐지만 목포시와 광양시 그리고 여수시가 600에서 700여 명의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인구 순 이동자 수는 13,000여 명의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지 않아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전 실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포시가 평화광장의 경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차도와 인도 등을 재조정해 모두 1.2km, 폭 30m에 이르는 무장애 거리를 조성하고 3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평화광장이 심각한 주차난과 함께 보행자와 차량의 혼용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구조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강풍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목포 대반동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어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최근 관광객이 몰리면서 평일 6천여 명이 찾는 등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실행계획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해 완도 해저 해양 환경과 수산물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해조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도만의 기후지수를 개발해 개인 맞춤형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마을 기업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년 동안 182억 원이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